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곳은 강철 같은 체력과 꺾이지 않는 정신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정의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날 천리 행군 훈련 100km 지점을 지나던 대열 속에서 여군 부사관들은 하나같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세 번째 밤을 꼬박 새며 이어진 강행군. 어깨를 짓누르는 20kg 군장은 이미 단순한 짐이 아닌 고통 그 자체였다. 발바닥은 터져 진물이 흐르고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갔다. 누군가 중얼거린다. 미치겠네. 최하사였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고 손가락마저 떨리고 있었다. 옆에 김사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똑같은 단어가 떠올랐다. 폭력, 부조리와 억압. 특전사라는 이름 아래 씌워진 부당한 고통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잠시 휴식. 무전기로 내려온 지시에 병사들은 마치 실끄러진 인형처럼 쓰러졌다. 그 처참한 모습을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전투복 어깨에 반짝이는 두 개의 별. 그녀는 새로 부임한 지휘관 윤서진 준장이었다. 윤서진은 병사들의 몰골을 보고도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 보고서로만 접했던 훈련 상황. 하지만 직접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참혹했다. 병사들의 눈빛엔 자부심이 아닌 체념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윤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내 군장 가져와. 부관 최대위가 놀라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잠시 후 20kg 넘는 군장을 짊어진 윤서진 준장은 묵묵히 행군 대열 맨 앞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웅성였다. 처음 보는 장군인데 왜 여기에?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순간 병사들의 시선 속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여군 부사관들의 눈동자에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휘부의 부패한 간부 장태수 소령. 그는 여군들을 향해 거침없는 폭언과 조롱을 퍼부으며 오히려 훈련을 더 가혹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냐? 그 오만한 말은 결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피해 숙청과 개혁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윤서진 준장이 군장을 메고 선두에 섰을 때 병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계급장의 무게는 책상 앞에 앉아도 충분히 유지된다. 하지만 그녀는 병사들과 같은 길을 선택했다. 준장님이 직접 군장을? 설마 저 무게 그대로? 웅성거림 속에서 윤서진은 묵묵히 발을 내딛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길 위 그녀의 군화는 병사들의 발걸음과 똑같이 무겁게 울렸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병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도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땀이 흘러내려 눈을 가려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대열 중간 한지우 원사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차례 천리행군을 경험했던 베테랑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부당한 압박, 장태수 소령의 조롱, 그리고 무너져가는 후임들의 사기. 그녀조차 무너질 뻔한 순간 앞에서 군장을 맨 윤서진 준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한지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저분은 적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옆에 최하사도 김사도 모두 그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다시 발을 옮길 힘이 생겼다. 그러나 그 순간 장태수 소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준장님, 이런 퍼포먼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여자들 어차피 끝까지 못 갑니다. 그냥 포기시키는 게 낫죠. 병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여자들이라는 경멸조의 발언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윤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장태수를 향해 돌아섰다. 태양빛 아래 땀으로 젖은 얼굴에도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다. 장소령. 예? 나는 내가 방금 한 말에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내가 이 병사들을 동료가 아닌 짐짝으로 여긴다는 것. 둘째, 내 자신은 단 한 발자국도 이 길을 걸을 자신이 없다는 것.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반박했다.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순간 윤서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 현실은 지금 이 병사들이 땀과 피로 버티고 있다는 거다. 너는 그 현실을 모욕했다. 순간 주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무거운 침묵과 다시 이어진 발걸음. 장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병사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윤서진은 다시 군장을 고쳐매고 말했다. 누구든 포기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 대열의 선두에는 반드시 내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발을 내디뎠다.
묵직한 군화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병사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따라갔다. 피로와 절망 속에서도 그 뒷모습은 희망과 저항의 불꽃처럼 보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최하사가 힘겹게 일어나 다시 대열을 마쳤다. 아직 안 끝났네. 김사도 이를 악물며 군장을 추슬렀다. 죽더라도 같이 간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열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의 눈빛에 다시 투지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천리행군은 계속됐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고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병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선두의 윤서진 준장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단했다. 한 발 한 발이 대열 전체의 박자를 이끌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장태수 소령은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쇼잉일 뿐이죠. 저렇게 한다고 병사들의 실력이 나아집니까? 병사들의 속내는 이미 들끓고 있었다. 한지우 원사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실력은 당신 같은 상관 밑에 있을 때 더 무너진다. 불씨가 번지다. 행군 도중 한 병사가 결국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려 더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다. 장태수가 즉시 다가와 소리쳤다. 봐라.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는 거다. 순간 대열 전체가 얼어붙었다. 여군들의 눈빛 속에 치욕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다. 그러나 윤서진은 주저앉은 병사 옆으로 다가가 직접 군장을 벗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에 덧씌웠다.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발걸음만 맞추면 된다. 병사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대열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윤서진의 등에 군장이 2개나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순간 대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태수 소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있었다. 준장님, 지휘관이 저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병사들은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말했다. 지도자는 병사들을 짐짝처럼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버티는 사람이다. 그게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차이다. 순간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억눌린 환호가 일렁였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분명히 갈라졌다. 윤서진 준장에게는 신뢰, 장태수 소령에게는 반발. 며칠 뒤 천리행군의 마지막 구간. 병사들과 윤서진 준장은 땀과 먼지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냈다. 대열이 훈련장을 통과하자 지휘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위압적인 기세를 풍기는 거구의 장군이 서 있었다. 민경우 중장.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열을 바라보았다. 특히 윤서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 준장. 참 열심히시군.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장태수 소령의 입가에는 얄밉게 올라간 미소가 떠올랐다. 민경우는 대열을 훑어보며 말했다.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 병사들과 어울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윤서진은 단호히 맞받아쳤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훈련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경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중얼거렸다. 신념이라 과연 그 신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지. 천리행군이 끝난 뒤 부대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윤서진 준장을 향한 존경과 신뢰로 결속했지만 지휘부 내부는 달랐다. 장태수 소령은 민경호 중장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중장님, 윤서진 준장은 위험합니다. 그녀는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경호의 눈빛이 좁혀졌다. 그는 이미 윤서진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카리스마는 곧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곧 자신의 지위를 위협했다. 며칠 뒤 부대 내에서는 은밀한 협박이 시작됐다. 윤 준장을 따르는 자는 불이익을 각오하라. 병사들은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한지우 원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명령이 아니라 진짜 군인의 자존심이야. 그 말은 불씨가 되어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윤서진 준장은 이 모든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밤 훈련장을 홀로 걸으며 자신에게 물었다.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쓰러지려는 병사를 등에 업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이었다. 병사들의 눈빛 속에 살아있던 희망. 그것이 그녀의 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 병사들의 가슴에 불길이 치솟았다. 민경호 중장은 끝내 윤서진을 공개적으로 불러냈다. 지휘부 회의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는 냉혹하게 선언했다. 윤 준장, 그대의 방식은 이 부대를 분열시켰다. 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윤서진은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본 건 분열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병사들은 다시 군인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민경호가 단호히 손을 내리쳤다. 그건 위험한 망상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일제히 들어섰다. 한지우 원사, 최하사, 김사 모두 윤서진의 뒤에 서 있었다. 우리는 준장님과 함께합니다. 병사들의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민경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날 이후 사건은 상부까지 보고되었다. 민경호 중장과 장태수 소령은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대 내에 만연한 부조리가 드러났다. 윤서진 준장은 정식으로 병사들의 앞에 섰다. 그녀는 군복을 바로잡으며 힘있게 말했다. 군대는 힘으로만 굴러가는 곳이 아니다. 정의와 신뢰, 그것이 진짜 전투력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